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유일하게 철거를 피한 교회가 있습니다. 전현직 조합장이 신도로 있는 교회는 아파트 2채까지 조합원 가격으로 분양을 받기로 했습니다. 보건소 직원의 실수로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접종해야 할 화이자 백신 1000명분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광주 공공배달의 위메포가 오늘 정식 출시됩니다. 정식 출시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가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들이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비이재명 후보들이 어떻게 승부수를 걸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이 대선 후보들의 광주 방문도 잇따를 예정입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예비 후보 등록 후 첫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이낙연 전 대표. 광주 출신임을 강조한 이 전 대표는 5.18 3법과 한정공대법 등 대표 시절 광주 전남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켰던 것을 말하며 시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권의 강력한 대선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선 평가절하했습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국민 분노를 자극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러 분야의 경험을 갖추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축적해 가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평범한 진리를 깨우쳐 준 것이 오히려 고맙다. 대선 대진표가 완성된 민주당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이재명 대 비이재명계의 대결입니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넘어서기 위해 비이재명 후보들끼리의 합종연행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단일화하기로 했고 이낙연 전 대표도 뜻을 같이 한다면 연대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정부의 계승 발전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연대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이번 주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광주 방문도 잇따를 예정입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오늘 방문하고 내일은 이재명 지사와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 의원이 광주를 찾아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경선 방식이 권리당원 50대 국민 여론 50이다 보니 앞다퉈 민주당 심장부인 광주를 찾는 겁니다. 다음 달 예비 경선을 앞두고 시작된 민주당 대권 주자들의 총성 없는 전쟁. 민주당은 다음 달 예비 경선을 마무리하고 오는 9월에는 최종 대선 주자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붕괴 참사가 발생한 학동 4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유일하게 철거를 피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형 교회인데요. 전현직 조합장과 조합의 주요 인사들이 신도로 있어서일까요? 다른 종교시설들은 모두 철거되는데 이 교회는 철거를 피했고 오히려 철거 이전보다 소유 부지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2채까지 이 조합원 가격으로 분양을 받기로 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 철거가 진행된 다른 건물과 달리 12만 제곱미터 부지 한가운데 3층 높이 건물 한 채가 남았습니다. 모두 19개 동의 아파트가 들어설 학동 4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현재 자리를 지키는 유일한 건물입니다. 해당 건물은 교회로 쓰이고 있는데 조합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엔 재개발 지역 안에 다른 부지로 옮겨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기존 주차장 부지 1280여 제곱미터와 조합 소유의 땅 1440여 제곱미터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지금의 위치에 남기로 조합과 약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 소유 부지는 160여 제곱미터가 늘었습니다. 재개발 구역 안에 모든 종교시설이 이전하는 것과는 달리 그 자리를 지키는 데다 오히려 교회는 더 많은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협의는 없었어요. 손치는 들어가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주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의견과 상관없이. 이뿐만 아니라 토지 교환을 조건으로 조합이 확보한 물량, 즉 보류지의 아파트 2채를 조합원 분양가에 받기로 했습니다. 목사관 명목으로 받기로 한 아파트는 40평대와 30평대 아파트. 토지 교환으로 현재보다 많은 부지를 갖게 됐음에도 추가로 아파트를 받아간 셈인데
공교롭게도 이 교회, 재개발조합의 전현직 조합장과 주요 이사들이 장로나 신도로 있는 곳입니다. 특혜를 받는 이유는 장로들 너희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일을 몰아붙여보는 거예요. 교회를 옮기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조합의 이익이라는 이유에선데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선 단지 중앙에 교회가 위치하면서 아파트를 못 짓게 돼 오히려 조합에는 손해고 바로 옆 학동 3구역 시세로 봤을 때 아파트 두 채로 인한 프리미엄이 10억여 원에 이를 것이란 주장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회 한 장로는 조합의 요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라며 보류지 아파트 분양은 토지 교환 조건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이어서 조합 주요 인사들이 신도로 있는 것과 무관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학동 4구역 보류지 80여 세대 가운데 두 곳이 조합 간부가 신도로 있는 교회에 돌아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조합 처분 권한이 큰 보류지 행방에 대한 경찰 수사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참사를 계기로 광주시가 특별 안전점검을 통해 천여 건의 위험 요인을 시정 조치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8일까지 진행된 2주간의 안전점검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한 공사 현장 7곳은 공사를 중지시키고 가설 울타리 등이 미흡했던 18곳은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하는 등 모두 1,083건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 현장 인근의 시내버스 정류장을 전수조사해 8곳을 임시 정류소로 이전시키고 통학로 인근의 위험한 구조물에 대해서도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5개 자치구 전 지역이 연말까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노형욱 장관 주재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규제지역 조정 여부를 논의한 결과 현행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동구와 서구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6개월 뒤에 규제지역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별다른 소나기 소식은 없는 가운데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전남 북부를 중심으로 날이 덥겠습니다. 담양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중국 남부에서 일본 규슈 남쪽 해상에 걸친 긴 장마전선은 점차 북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모레인 토요일부터 장맛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남서쪽부터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토요일 오후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점검 미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 30도를 웃돌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3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잊을만 하면 백신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의료진이 실수로 청소년에게 백신을 접종하더니 이번에는 보건소직원의 실수로 화이자 백신 1000명분이 폐기될 위기입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북구의 예방접종센터. 이곳에 있던 화이자 백신 172병이 14시간 동안 상온에 노출돼 폐기 위기에 처했습니다. 백신 한 병당 6명 접종이 가능한 것을 고려하면 1000여 명분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백신들은 그제 저녁 6시부터 어제 아침 8시까지 상온에 있었습니다. 통상 화이자 백신은 냉동고에 보관되다가 사용 전 해동을 위해 냉장고로 옮겨지는데 담당자가 사용 일지만 작성하고 백신을 냉장고에 넣지 않았던 겁니다. 백신을 냉장실로 옮기는 작업은 2인 1조로 진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담당자 둘 중 한 명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 이중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2명이었어요. 그런데 한 명이 그 옆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미처 같이 못 챙긴 것 같아요. 한 명이 하면은 한 사람이 또 한 번 더 더블 체크를 하고 그게 맞죠. 상온에 노출된 백신은 75살 이상 어르신들의 2차 접종을 위한 물량이었습니다. 다행히 당일 접종은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질병청은 상온 노출 백신들을 사용해도 되는지 판단하기로 해 자칫하면 전량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북구 예방접종센터에 보관 중인 백신으로 이번 주 백신 접종은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예방접종센터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 교육과 체크리스트 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등
백신 관리 매뉴얼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작년 여름 집중호우로 구례와 곡성 등 섬진강 일대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곡성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나 5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1년이 지나 다시 현장에 가봤는데 재난 복구는 다 돼 있었을까요?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일어난 마을입니다. 도로 공사 현장에서 돌과 흙이 쏟아지면서 주택 5채를 덮쳐 주민 5명이 매몰돼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주택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됐습니다. 경찰은 산사태가 인근 국도 15호선 확장 공사를 하는 업체가 제대로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결론내고 관계자들을 입건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 덤프트럭과 굴삭기가 드나들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사태로 주택들을 덮쳤던 흙더미가 여전히 방치돼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경우 언제라도 주택을 덮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공사 관계자들은 흙더미가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옹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왜 좀 미리 안 하시고 지금 하세요? 내일 모레 비 온다는데? 발주가 이제 돼가지고요. 예. 저 위에 댐 하고 내려왔어요. 주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들이 그 우리 조카 내외가 죽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굉장히 비가 장마진다 그러니까는 마음적으로 좀 그래요. 예. 지난 3월 공사가 시작된 곡성 산사태 복구공사 현장은 오는 9월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인데 여기에는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시공업체는 설계 변경으로 어쩔 수 없노라고 말합니다. 좀 설계 변경되면서 좀 이게 좀 구조 그것이 좀 바뀌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좀 조립식 건물을 지금 사용하려고 있습니다. 혹시나 비 많이 오거나 할 때는 그쪽에서 주거할 수 있도록. 장마 전선은 시시각각 올라오고 있고 복구공사가 끝나려면 아직도 시간이 한참 필요한 상황. 주민들은 지난해와 같은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광주 전남 노동계가 대폭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 전남본부는 어제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8,720원 수준인 최저임금을 내년에도 유지하자고 제안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의 요구를 규탄하고 대폭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과 직결되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수준이 코로나19로 악화되고 있다며 인상이 필요한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광주 전남 노동단체들이 영광 레미콘 제조사들의 부당 해고를 규탄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등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영광 6개 레미콘 제조사가 노동자 33명을 부당 해고하고도 건설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업체는 영광군의 교각 재해복구 현장에서 강도가 기준에 못 미치는 레미콘을 납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령과 조례 제정 등의 후속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73년 만에 이뤄지는 진상규명, 유족들의 나이를 생각하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텐데요. 충실한 조사를 위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위령탑 앞에 선 유족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가족들을 떠올리며 정성스럽게 꽃을 올립니다. 그토록 바랬던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 마음의 짐을 덜어낸 유족들은 73년 전 그날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명예를 일제 회복시키게 되었음을 구하나이다. 오역의 역사를 바로잡게 길을 밝혀주소서.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등진 다른 유족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특별법 통과를 한 걸 보지 못하고 이렇게 참 운명을 했다는 게 또 2번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행안부와 전라남도는 시행령과 조례 제정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희생자가 10,000명이 넘고 피해 지역도 광범위한 데다
실제 조사를 담당할 중앙정부 차원의 사무처가 도 소속의 실무위원회로 변경돼 조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가 큽니다. 실제로 제주 4.3의 경우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실무위원회 차원의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추가 조사가 진행됐지만 여순 사건은 남은 유족들마저 70, 80대의 고령이라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법안 통과 직후부터 시민단체를 포함한 각계에서 법 개정 등의 제도 보완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중앙에 있는 명예회복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이 다시 내려가서 마을별로 전수조사를 거쳐가지고 확정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시간, 예산, 인력의 낭비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는 토론회 등을 통해 실효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시행령 제정과 특별법 개정 방안을 논의한 뒤 이를 정치권과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공공배달의 위메프5가 오늘 정식 출시됩니다. 광주시는 정식 출시에 맞춰 신규 주문한 고객에게 즉시 할인 쿠폰이나 배달료 무료 쿠폰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나흘 동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출시된 광주 공공배달앱에는 4,500여 개 업소가 가입했고 지난 석 달간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3만 7천여 건의 주문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광주 전남의 산업 생산이 호조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밝힌 5월 산업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광공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38%, 전남은 11% 증가했습니다. 건설 수주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광주는 236%, 전남은 50% 늘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공공에서 발주하는 토목 부분은 감소한 반면에 민간 부문 주택 발주 물량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광주와 전남이 각각 1.1%, 0.3% 증가했습니다. 섬 지역에서도 LPG를 도시가스처럼 배관망을 통해 집단으로 공급받는 사업이 완공되고 있습니다. 연료비 절감 효과가 커서 섬 주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주방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완도읍의 한 중화요리 식당입니다. LPG 가스를 이용해 요리를 하고 있지만 가스통을 배달하는 불편함은 물론 가스 비용도 한 달 평균 100여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이 같은 부담이 크게 덜어질 전망입니다. 완도읍에도 LPG 배관망 사업이 완공돼 도시가스처럼 LPG 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료 비용은 50%가량 절감됐고 가스가 떨어져 전화를 하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전에는 많이 써도 80에서 100 정도 나왔는데요. 지금은 거의 한 40에서 50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완도구는 완도읍에 이처럼 LPG 가스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배관망 지원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국비 등 모두 450억 원을 투입해 LPG 저장 시설과 배관망 54km를 건설해 완도읍 19개 마을 4천여 세대에 LPG를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완도읍을 중심으로 해서도 아직까지 그 혜택을 못 받은 지역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더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LPG 가스를 도시가스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배관망 사업이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여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장희구 광주시 교육감은 2학기 모든 학생의 전면 등교와 관련해 안전한 학교 만들기와 교육력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교육감은 초중고 각급 학교에 1,500여 명의 방역 인력을 지원해 감염병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배움터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수업 결손에 따른 교육 격차가 우려된다며 학생들의 학력과 정서 상태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는 등 학교 교육을 회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강화에 나섭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물류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샌디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농산물 유통 정보와 교통 관련 데이터 등 각종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게 되고
이를 통해 농산물 물류의 효율화와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에 나서게 됩니다. 어업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질병은 근골격계 질환이고 남성보다 여성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업인들의 질병 종류로는 근골격계 질환이 46.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간 질환, 순환기 질환이었으며 질병 유병률은 여성이 5.9%로 남성보다 1%포인트가량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 전국 어촌 지역 3,600개 표본 가구 만 90세 이상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면접 형식으로 실시됐습니다. 오늘은 별다른 소나기 소식은 없고요.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날이 덥겠습니다. 담양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 기온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중국 남부에서 일본 규슈 남쪽 해상으로 길게 뻗은 장마전선은 점차 북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모레인 토요일 장마가 시작되겠는데요. 점심 무렵 남서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토요일 오후 들어서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점검 미리 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 30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3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3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 29도 보이겠고요. 강진의 낮 기온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광양에서도 낮 기온 32도 안팎으로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장맛비가 시작되는 토요일 이후로는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장마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